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 고을에 노름을 좋아하는 이충도란 나무꾼이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못생긴 얼굴에 번번한 재주 없어 연애란 구경해 본 적도 없고 홀로 나무에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처지였다. 어느 날은 충도가 언제나 그렇듯이 노름판에서 돈을 잃었다. 이도령댁 사랑방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투전이라는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충도 혼자만 죽을 상이었다. 아이고, 충도는 벌써 돈을 다 잃었냐? 그렇게 됐소. 노름을 하면 돈 따기도 잃기도 하는 것 아니겠소? 껄껄. 난 자네가 돈을 딴 걸 본 적이 없거늘. 뭐 언젠가 크게 한번 따지 않겠소?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충도였다. 며칠간 열심히 나무에 모은 돈 잃으니 오죽할까.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밤새 도박을 하고 나니 벌써 희끄무레한 새벽이 되어 동이 트고 있었다. 오늘도 잃기만 하는구나. 허나 사내로 태어나 제대로 된 노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돈이야 나무에서 또 벌면 되지. 옆집 명수애미가 돌아오는 충도를 보곤 말했다. 어이구, 총각. 오늘도 또 노름인가. 비록 자네가 어렸을 적 부모를 여의어 홀로 살고 있다곤 해도 이제 혼기도 찼으니 혼인하고 노름은 끊고 똑바로 살아야 하지 않겠나. 말씀 고맙습니다만 그래도 사내로 태어나 손 씻기 전에 한 판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잃은 거 생각하다간 평생 못 끊는 법이여. 눈 딱 감고 그만둬. 됐습니다. 도박 그만둘 생각도 혼인 생각도 영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 건너에 자네와 같은 처지에 처녀가 한 명 있는데 한번 만나보질 않겠어? 죄송하오나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힘듭니다. 충도는 말을 마치고 도망치듯 방에 들어가 잠잘 준비를 했다. 중얼거리길. 내가 봐도 한심한 나 같은 놈에게 올 여인이 있을 리 없지. 그래, 이럴 게 아니라 나도 노름을 끊고 번듯하게 살아봐. 혹시 알아? 토끼 같은 마누라 얻어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 날 올지. 다음 날이 되자 충도는 나무를 하러 산을 가려고 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이도령이 부르는 게 아닌가. 이복의 충도 어딜 가나? 지금 투전판이 한창인데 자네도 끼지 않겠나? 아닙니다. 저 이제 노름 그만두고 번듯이 살아보려 합니다. 아이고, 나는 새가 떨어지겠군. 돈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내 필요하면 몇 냥 빌려줌세. 그 말을 들은 충도는 자제하지 못하고 그만 이도령을 따라 투전판을 간 것이다. 허나 몇 시즌도 지나지 않아 충도는 빌린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니 충도 자네 벌써 죽었나? 꼬꼬대기구먼. 아이고, 왠지 날이 아닌 것 같건만. 전 이만 일어서겠습니다. 아쉽게 됐구만. 들어가게. 돈은 다음 주까지 갚으면 되네. 충도는 떠나기 전 변소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충도 저 녀석은 맨날 잃기만 하는구먼. 허허. 저 녀석이 소문난 호구일세. 호구. 흐흐. 나무 한 돈 다 갖다 바쳐도 노름은 못 끊지요. 저 한심한 놈 같으니. 그런 말 말게. 덕분에 우리 주머니가 늘 이렇게 두둑한 게 아닌가? 이 말을 엿들은 충도는 마음이 참 착잡했지만 달리 누구에게 화를 내겠는가. 투전판에 따라간 것은 순전히 자신의 책임인 것을. 답답한 마음의 충도는 산 깊숙이 들어가 나무를 했다. 그나저나 이곳은 못 와본 곳인데 내 정신이 없어. 너무 깊이 들어왔구나. 정신이 없어 평소보다 인적이 드문 음습한 산기슭까지 들어온 것이다. 나무를 하며 충도는 중얼거렸다. 아이고 데이고 산신령 있거든. 나 충도 인생 고쳐줘. 늘상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사니 참 쉽지 않구려. 아이고 데이고 상제 있거든. 나 충도 인생 고쳐줘. 여인도 없이 홀로 사니 홀로 죽겠구려. 그렇게 나무를 하고 지게 매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너무 배고픈 것이었다. 정신없이 나온 나머지 먹을 것도 안 챙겨온 게 아닌가. 주변 무언가 먹을 게 있나 찾아보니 칡뿌리가 보이길래 캐먹었다. 충도는 칡뿌리를 베어물며 되뇌었다. 이 한심한 놈. 나무를 해 돈 몇 푼 번 것 다 도박으로 날리니 어찌하면 좋으냐? 내 손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도박을 끊어야지. 허나 도박을 할 때를 빼면 인생이 참 기고하고 구슬프니 견딜 수 없구나. 그렇게 칡뿌리를 우적우적 먹는데 옆에 도라지도 눈에 띄어캐서 보따리에 넣었다.
뭔가 보통 도라지는 아닌 것 같았는데 충도 머릿속엔 투전판 생각만 가득해 그냥 도라지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사실 그것은 도라지가 아니라 100년 묵은 산삼이었다. 정말 신령님이나 상제가 충도에게 내린 선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충도는 무식해 그 사실을 몰랐다. 하긴 산삼이란 것이 어디 보통의 물건인가. 보통 사람이라면 알 일이 없었다. 100년 묵은 산삼이란 굉장히 귀한 약재여서 잘만 내다 팔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물건이었다. 도라지는 이따가 배고프면 먹어야겠다. 이만 내려가야겠군. 그것도 모르고 충도는 그걸 간식으로나 먹을 생각이었다. 산에 다 내려오니 이미 어두컴컴한 밤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당도하니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잘 보니 건너 마을에 사는 돌팔이 약재상 장노인이었다. 아니, 장노인 아닙니까? 어서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러나 장노인은 정신을 잃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지병이 도져 쓰러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일단 내 집으로 데려가 간호해야겠다. 그래서 충도는 지게를 마을 어귀에 놓고 장노인을 업어 집으로 데려갔다. 장노인이 기진맥진해 혼절하기 직전인데 충도는 노인이 배고픈 줄로만 알고는 집에 먹을 게 통없구나. 아까 먹으려던 도라지나 드려야겠다. 해서 충도는 잘 씹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산삼을 씹어 입안에 넣어주었다. 100년 묵은 삼의 효력 때문인지 장노인은 지병이 낫고 기운이 펄펄 끓어올라 눈을 떴다. 내 분명 죽는 줄 알았건만 눈을 뜨다니. 자네는 누구인가? 내게 뭘 주어 이리 힘이 넘치는 것인지 참 기이하도다. 어르신, 눈 뜨셨습니까? 마을 입구에 쓰러져 계시길래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충도라고 하는구먼요. 가만 보자. 그 나무와는 이충도인가? 정말 고맙구려. 헌데 내게 뭘 먹였다고? 이 풀뿌리를 먹였구먼요. 이파리만 남은 산삼을 보자 장노인은 깜짝 놀랐다. 아이고, 이건 산삼이 아닌가? 가만 이 이파리 크기를 보니 못해도 좋기 몇백 년은 묵었을 것인데. 이 귀한 것을? 산삼? 그 귀하다는 산삼이요? 도라지가 아니라. 왠지 온 몸이 뜨겁고 기운이 펄펄 끓는 게 예사일이 아니니라. 이 참 큰 은혜를 졌네 그려. 그래도 그렇지 그 귀한 걸.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배운 게 없어. 산삼인지도 모르고 홀랑 날렸구나. 장노인은 그 말을 마치곤 남은 이파리마저 개눈 감추듯 씹어 먹었다. 이왕 먹은 김에 이파리까지 먹어야 기운이 온전히 들어오지. 내 복도 지질이 없지. 내 팔자 피는 걸 망치니 어찌하냐. 오도방정 좀 그만 떨게.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 내 삶을 토하기라도 할까? 사연이 어찌 됐던 간에 귀한 걸 먹었으니 내 감사하네. 그래도 장노인이 덕분에 괜찮아지셨으니 다행이지. 기운 쓸 일도 없는 제가 간식으로 먹으려 했슈. 내 일이 되었으니 작은 사례라도 함세. 같이 저 건넌 마을 내 집에 좀 들르세. 해서 충도와 노인 하룻밤 자고 아침에 길을 나섰다. 허나 충도 아직도 산삼 홀랑 날려먹은 일에 큰 충격을 받아 머리가 아찔아찔했다. 게다가 마을 입구에 가보니 자기가 내려놓은 나무 해놓은 지게도 누군가 가져갔는 안 보이는 것이었다. 나무도 잃고 지게도 잃고 산삼도 잃었구나. 그만 좀 칭얼거리게. 내 살해한다 하지 않았나. 이래봬도 약재상이니 귀한 약재 몇 개 챙겨줌세. 그래도 충도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다. 듣기로는 장노인이 하는 약재상은 돌팔이라 의원들도 별로 즐겨 찾지 않는다.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저 멀리서 이도령이 충도를 불렀다. 이복의 충도 아닌가. 오늘도 투기판이 한창인데 자네 없으니 섭섭하구먼. 충도는 어제 엿들었던 기억 때문에 기분이 팍상했다. 툴툴대며 말하길. 오늘은 장노인을 댁에 매셔드려야 해서 다음에 하겠소. 아이고, 자네가 없으니 할 맛 안 나네 그려. 내일도 할 터이니 빨리 오시게. 내 돈 갚는 것 잊지 말고. 충도 대꾸 안 하고 길을 떠나는구나. 장노인 그 모습 보고 말하니. 자네, 노름을 하는가? 내 자네에게 줄 선물이 생각이 났네. 근데 자네 혹시 저는 노름 안 할 터이니 그런 말 마십시오. 내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끊는 일을 본 적이 없네 그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안은 그만두려 합니다. 알겠네. 헌데 내가 주는 선물을 쓰는 데에는 자격이 필요한데 그건 차차 말하고. 어느새 해가 중천이어 장노인의 약재상에 도착했다.
그래서 줄사례가 무엇인지요? 비싼 약재면 돈으로 주셔도 될 터인데. 그러면 자네가 그 돈을 또 홀랑 노름으로 날려먹을 게 아닌가? 직접 먹는 것이 좋을 터.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장노인이 저 구석에서 환약 같은 것을 감싸 가져오며 말하길. 이 약은 내가 동의보감을 보고 만든 것인데 효험이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모르겠네. 충도는 속으로 이 돌팔이 영감에게 속았구나. 역시 돌팔이였어. 라며 후회했다. 장노인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어찌됐든 이 약은 투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약인데 다만 먹는 이의 양기가 가득해야 한다 하더구나. 자네 혹 여인과 교합해본 경험이 있나? 아니, 어르신께서도 저를 놀리십니까? 그래요. 전 여인네와 사귀어 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껄껄 자네를 놀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합을 하지 않은 양기 가득한 수총각이 먹어야 효험이 있다고 써 있어서 말일세. 게다가 산삼을 씹어보기라도 했으니 양기가 더욱 넘칠 것이야. 충도 생각해보니 삼을 씹어 장노인을 주었던 터인지 산삼즙이 몸을 뜨겁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덮여 있거나 가려진 것도 또렷이 보인단 말이지요? 나도 먹어본 적이 없으나 책에 따르면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군. 아무래도 먹는 이의 체질을 크게 타는 모양이야. 충도는 반신반의하면서 환약을 집어삼켰다. 쓴 맛이 가득 올라왔으나 참고 억지로 집어삼켰다. 그러나 약을 먹었는데에도 별다를 차이가 없었다. 별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뭐 약이 먹자마자 효험이 있을 리가 있나? 좀 기다려보게. 헌데 노인장께서는 산삼을 먹자마자 벌떡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허멈, 뭐 약에 따라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좀 기다려보게. 충도는 상심을 감출 수 없었다. 귀한 산삼을 대가로 얻은 거라곤. 돌팔이 영감이 준 환약뿐이니 만약 그 약으로 정말 투시안을 얻었더라면 노름판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일도 아닐 터였다. 허나 역시 돌팔이였던 것일까. 크게 실망을 하며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다. 그 산삼을 주지 말걸. 지게를 마을 입구에 세워두지 말걸. 아니, 애초에 도박을 하지를 말걸. 그렇게 되뇌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남은 건 상심에 찬 마음뿐이었다. 이후 며칠간 충도는 열심히 나무만 하며 돈을 벌었고 이도령에게 돈을 갚으러 다시 노름이 열리는 이도령 댁 사랑방으로 갔다. 사랑방엔 벌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시끌시끌했다. 이도령님, 내 빌린 돈 갚으러 왔소이다. 어디 보자. 이 문까지 딱 맞는구먼. 어때? 오늘은 투전할 생각이 없나? 충도는 됐다고 거절을 하려 했지만 노름판 열리는 것을 보자 자제를 할 수 없었다. 알겠소. 오늘 크게 한번 놀아봅시다. 그러나 충도 늘 그렇듯이 가진 돈을 다 잃고 말았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맨날 잃기만 하는 놈이 오늘은 뭐가 다른가? 충도 크게 낙심하며 어리 빠져 남의 패나 보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희끗희끗하며 비치기 시작하더니 뒷면이 무슨 패인지 보이길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무엇냐? 정말 그 장 노인이 준 약이 효험이 있는 것인가? 이게 말이 되나? 패가 뒤집힐 때 보니 정말 충도가 본 그 모습 그대로였다. 충도가 투시안을 얻게 된 것이다. 충도의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쿵쾅거렸다. 간신히 입을 열어 이도령에게 말하길. 도련님, 돈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허허.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게야? 빌려줄 수야 있네. 이자가 좀 세긴 하지만. 제가 어젯밤에 돼지 꿈을 꾸었지 뭡니까? 큰돈. 충도는 그날 노름판을 휩쓸다시피 하며 큰 돈을 거머쥐었다. 거의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을 가져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눈을 커다랗게 뜨었다. 충도는 일부를 개평으로 주고는 떠났다. 새벽녘에 공기가 찼지만 그런 건 개의치 않았다. 피었다. 드디어 내 인생이 폈다. 난생 처음 거머쥔 큰 돈이었다. 장 노인이 준 약이 정말 효험이 있다니. 이렇게 큰 돈이면 흰쌀밥에 고기 반찬, 새 옷이며 새 도끼, 혼례할 돈까지도 모자람이 없었다. 아니, 더 벌 수 있다. 이 투시안과 함께하는 한 충도는 도박 투전판에서 무적이 될 수 있던 것이다. 흥분감이 채 가시지 않아서였을까. 발걸음이 가벼웠고 그와 반대로 심장은 쿵쿵 뛰었다. 집에 도착하자 마침 옆집에서
맞겐 명수애미가 또 말을 걸었다. 아이고, 총각 웬일로 얼굴이 펴 보이는구만. 요새 도박 끊었다니 참말이여. 아주머니, 그건 차치하고선 그 일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건넌 마을 참한 아씨가 있다고. 아, 그 건넌 마을에 홍기찬, 김희란라는 여인네가 있네. 자네와 처지도 똑같고 하니 내 여간 딱한 것 아니더라고. 어떠시오? 나 한번 소개시켜줘. 나도 장계를 갈 때가 된 것 같으니. 아니 사람이 영 딴판이 된 것 같구먼. 무슨 일 있었나? 별일 없어. 다만 사내로 태어나 여인 한 번 품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며칠 뒤 충도는 희란이라는 여인과 선을 보게 되었다. 한편 충도는 큰 돈을 딴 담례로 떡을 사다가 장노인에게 선물을 하려고 갔다. 때마침 장노인이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인기척에 깬 장노인을 보며 충도 말했다. 어르신, 충도 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말씀해주신 대로 가려진 것도 또렷이 보입니다. 투시가 된단 말입니다. 충도는 들떠 이야기했다. 아니, 나도 반신반의하며 만들었건만. 정말 효험이 있단 말인가? 이거 참 신기하구만. 예, 어르신. 덕분에 도박으로 큰 돈을 땄습니다. 예끼, 그 좋은 약을 쓴다는 게 고장 노름이라니. 하루빨리 끊길 바라네. 예상 밖의 질책에 충도는 조금 놀랐다. 아니, 어르신. 투시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데가 노름판 아니겠습니까? 원래 노름이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 했네. 게다가 자네, 약이란 본디 그 효험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것. 그러면 그 약을 좀 더 만들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 약 하나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나? 자그마치 10년일세. 재료는 저 먼 남만부터 명에서 공수해온 아주 귀한 것들이요. 만드는 데에도 정성 가득하고 중간에 단 하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아니 되네. 그 약이 성공한 것 그게 기적이란 말일세. 아니, 그럼 이 투시안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말이외까? 응, 그럴 수도 아닐 수도 나도 잘 모르겠구먼. 충도는 속으로 이럴 게 아니라 효험이 떨어지기 전에 도박으로 돈을 왕창 따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응,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양기를 보존해야 그나마 효험이 길게 갈 걸세. 혹여나 여인을 품는다거나 해선 안 돼. 충도는 그 말을 귓등으로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충도가 선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희란이라는 여인을 처음 보게 되는 자리였다. 그런데 떠나는 길 저 멀리 이 도령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해서 충도 이 도령 불렀다. 아이고, 도련님.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냈네. 자네가 돈을 싹 쓸어가. 다들 죽을 소리만 하지. 원래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는 게 노름 아닙니까? 그래, 혹 오늘 밤에는 노름 안 하는지요? 하기는 하네만. 자네가 그날 그렇게 돈을 크게 딴 것으로 사람들이 뒷말이 많아. 속임수를 썼느냐는 둥. 잡아 족을 치자는 둥. 자네와는 노름하기 싫다는 둥. 그래도 원하면 내 자리를 마련해 줌세. 다만 종목은 내가 정하는 걸로. 무슨 종목입니까? 그건 내 밤에 말해주지. 돈 두둑히 들고 오라고. 신나게 놀아봐야지. 그렇게 이 도령은 떠났다. 선을 보는 장소에 가니 희란이란 여인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희란이는 얼굴이 희고 입술을 새초로마니 가히 절세의 미인이라 할 만했다. 둘이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니 통하는 것도 많고 말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마 둘 다 부모를 일찍 여의었다는 공통점 때문일 것이다. 희란이 입을 열었다. 저도 늘 혼자이기에 외로워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 낭군 될 사람이시라면 도박을 하지 않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어미에게 들으니 도박을 즐겨한다 들었습니다. 물론 흠잡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돈이란 땀을 흘려번 돈이야말로 진짜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저 저희 생각이온데 어떠하시온지요? 나도 늘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게다가 희란, 그대와 같은 미녀라면 더욱이 좋소. 내 약조하겠소. 다음번 만날 때까진 도박을 끊으리다. 그리 말하면서도 충도의 머릿속은 사실 온통 눈앞 희란뿐이었다. 투시한 덕에 희란의 옷 너머까지 또렷이 보였기에 충도의 그곳은 양기가 충만하여 분기탱천 한 상태였다. 희란의 뽀얀 가슴과 매화 꽃잎같이 붉은 꼭대기가 충도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 약조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번에 또 뵙사와요. 그렇게 희란과 충도는 다음번 만나길 약속하며 자리를 떠났다. 충도는 투시안으로 본 희란의 알몸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한참 지나서야 충도 중얼거렸다. 그래. 약의 효험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마지막으로 오늘 크게 한판 벌인 후에 희란과 오손도손 살자. 그리하면 너무나 행복할 듯 하구나. 그리하여 대망의 도박이 시작되었다. 충도는 전 재산을 보따리에 싸서 이도령의 사랑방에 찾아갔다. 충도가 도착하기 전 이도령은 기생들과 음식 술을 차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매양이 잘 알아들었겠지? 그 충도라는 멍충이에게 딱 붙어 혼을 쏙 뺏어야 하네. 걱정 마시와요. 제가 남자들 한두 번 상대해 봤겠습니까? 충도의 돈을 벗겨내려 미인계와 술을 준비한 것이었다. 충도가 도착하니 전과 달리 사랑방에는 5명의 사내만이 있었다. 그리고 기생 3명 정도가 술상 옆에 앉아 있었네. 들게나. 오늘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세. 충돌아 하셨지요? 소녀 한 잔 따라보겠습니다. 매양이는 충도의 옆에 딱 붙어 앉았다. 덕분에 매양의 보드란 가슴이 충도의 살결에 닿아 느껴졌다. 안 그래도 투시안까지 더해 매양의 알가슴을 보자 충도는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준비되었는가 자네? 일단 하던 대로 투전을 해볼까? 그렇게 투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충도는 돈을 잃기만 했다. 여전히 투시는 잘 되었는데 말이다. 충도는 속으로 땀을 뻘뻘 흘렸다. 이럴 수가. 저 투전은 사기패다. 5명이 작당을 하고 나를 홀랑 벗겨먹으려 하는구나. 허나 사기패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 내가 투시안을 갖고 노름을 한다는 걸 만천하에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양은 옆에서 술을 권하며 붙어대고 하니 정신 못 차리고 벌써 가져온 돈의 반을 잃은 것이다. 전 재산의 반을 말이다. 허허,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이만 일어나지요. 아니, 벌써 어딜 가시려고? 투전이 안 맞으면 뭐 다른 게임이라도 할까? 그게 무엇입니까? 간단하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주사위 놀이지. 그릇 속에 주사위를 굴리고 덮어 무슨 숫자인지 맞추는 놀이일세. 충도 속으로 생각하길. 그것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투시안과 함께하면 못할 게 뭐 있을까? 좋습니다. 하시지요. 해서 첫 번째 주사위가 굴러갔다. 충도 뜸을 들이다 말하니 6이요. 한이 정말 6이었다. 충도 또다시 돈을 휩쓸어 가져가나 판돈이 적어 푼돈을 얻었을 뿐이었다. 만회하려면 판돈을 올려야 했다. 내 다음 판 가진 돈 전부를 걸겠소이다. 이거 참, 누구 한 놈 죽겠구나. 오냐, 시작하자. 그때 매양이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어머, 너무 멋지시와요. 요염한 웃음과 함께 매양이 충도를 끌어안았다. 입을 맞춰서였을까? 그때 충도의 투시안이 사라졌다. 이를 어째? 보이지 않는다.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자, 어서 맞추어 보게. 이번 숫자는 무언가? 충도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만약 맞추지 못한다면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잃을 것이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노름을 하지 말라던 명수애미의 말, 장노인의 말, 희란의 말, 그것들 다 무시한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심장은 방망이질 치고 식은 땀이 물오듯 흘렀다. 대체 무엇이 답이랴. 알 수가 없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뜸을 들이니 이도령 채근했다. 이보게, 자네. 어서 말하라지 않나? 충도 간신히 입을 열며 말하기를. 내 이번에 이겨도 저도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으리다. 허, 자네. 이제야 도박이 무섭단 걸 알았나? 하지만 어째, 모르는 건 없네. 말해보게. 6이요. 6. 그렇소, 6. 이번에도 또 6일 것이요. 그래, 여기 있는 사람 모두 큰 돈을 걸었다. 과연 어떨지 한번 보자꾸나. 그리하며 그릇을 젖혔다. 충도가 6을 말한 것은 그저 감이었다. 그저 감. 아마 이도령이 주사위에 술수를 썼을 것이고 그래서 6만 나오는 주사위일 것이라는 감. 뚜껑이 열리고 충도는 그릇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충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사위의 눈금은 오였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며 무어라 중얼거렸지만 도통 들리질 않았다. 결국 다른 우승자가 나왔고 충도에게 다시 기회가 오기 전 그가 돈을 다 가져갔다. 충도는 미련 없이 일어서서 나왔다.
이도령이 돈을 빌려준다 해도 그저 박차고 나왔다. 하염없이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다시 도박을 안 하리라. 결연한 그의 의지와 달리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다. 며칠 뒤 희란과 충도는 다시 만났다. 충도는 도박을 완전히 끊어 안색이 달라졌다.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해진 것이었다. 몸뿐이랴 이전과 달리 인생을 도박에 탕진하지 않아 건강해졌다. 희란이 말했다. 도박을 끊으셨습니까? 그렇소. 내 모든 재산을 잃고서야 끊었소. 정녕 다신 도박을 하지 않으실 겁니까? 내 이제야 깨달았소. 도박은 손도 대는 것이 아니란 것을. 그제서야 희란이 웃으며 이야기했다. 도박에 빠진 이는 도박밖에 할 수 없지요. 하지만 도박을 끊은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없는 게 없답니다. 그렇게 희란은 충도를 안아주었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혼인해 오순도순 살았다고 한다. 충도는 혼잣말로 하늘이 내게 3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희란을 내게 내어주셨구나. 라며 웃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